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여러분. 3과의 2단원은 이론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쪽지 시험부터 먼저 보딱 풀겠습니다. 1번. 쓰기는 글을 쓰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맞지요? 2번. 남한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는 바탕이 같다 했습니다. 그죠? 틀렸네. 3번.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통일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언어 차이로 갈등을 겪으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4번. 글을 쓸 때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야 한다. 맞겠죠? 이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글쓰기 단계에 해당되는 거 골라볼게요. 자,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될까? 문단을 어떻게 배열할까? 요거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고민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예상 독자가 주제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 요거를 고려해서 글을 계획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써야 독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까? 표현하게 되겠죠.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될까? 자료를 찾는 거니까 자료를 소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이겠죠. 내 글을 무엇을 고려하여 고쳐야 할까니까 고쳐 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료가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주제.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할 때는 자, 뼈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뼈대를 뭐라 했습니까? 개요표라고 했었죠. 그리고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조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글을 고쳤을 때는 누구의 흥미? 예, 내 글을 읽어줄 독자의 흥미겠죠. 이해를 고려했는지 그리고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점검한다. 네. 그 다음에 뒷면입니다. 자, 단어 뜻 연결해 볼게요. 이미 해놓은 일이에요. 남한에선 이거를 좀 지시다 해서 부정적인 어휘로 쓰고 있죠. 네, 소행 되겠습니다.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을 방언이라고 하죠. 또는 사투리라고 하죠. 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다. 네, 직설적이다 반대말이 되겠죠. 완곡하다.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온다. 이탈이죠, 이탈. 네. 자,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를 글감이라고 하죠. 사물이나 말 따위가 생기거나 나온 근거, 출처를 밝혀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자료를 인용해 올 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들이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상징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징이라는 것은 예, 뭐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요런 거. 그럼 요게 비둘기를 썼을 때 이 평화를 돌려서 예,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죠. 아니면 직설적으로 할 때는 그냥 평화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게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소설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겠죠. 불복한다는 거는 누군가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따금 질문도 하면서 상대편 이야기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교양 있는 예,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이런 것은 말하기 듣기 화법에 해당하겠죠. 네. 자, 이어서 문제풀이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술형 평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반드시 먼저 적어보시고 선생님 문제풀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제로 했어요. 주제는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와 다의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가에서는 남북의 언어 차이가 이렇게 수갑이나 질이나 소행이라는 단어가 남한에서 쓰는 거와 북한에서 쓰는 게 언어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북한에서는 받아치기, 쳐넣기, 판때기 이렇게 순우리말을 쓰는데 남한에서는 이거를 외래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외래어를 쓰는 차이 때문에 좀 이질적이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에서는 임지룡 외의 문법 교육론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자료를 이 가나다를 각각 어떻게 활용할까 보면 자, 여기 쓰지 말고 여기다 바로 쓸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의미가 다르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아, 그만큼 남과 북한이 언어 차이가 있구나. 남북의 언어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죠. 남북의 언어 차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남한에서는 리시브, 서브, 라켓 이렇게 외래어 쓰는데 북한에서는 받아치기, 쳐넣기, 판때기 이렇게 손우리말로 쓰니까 근데 이 탁구 대회에서 남북 선수들이 이질적인 언어를 통일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남북한 탁구 선수들이 언어 통일 중이라는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이거는 남북한의 남북 언어의 이질성, 다른 점을 극복하는 사례가 되겠죠. 자, 다음에 다는 유물론적 언어관을 바탕으로 성립된 북한의 언어 정책은 조선어 철자법을 중심으로 한 어쩌고저쩌고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다 그지요. 그래서 중학생이라는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쓸 때는 좀 적절하지 못한 자료가 되겠다. 그리고 조선어 철자법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어문 규범을 제정하고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남북한 언어 차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라는 주제에도 맞지 않죠. 예, 그래서 주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다. 네, 이 자료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글의 주제를 정하기 어려울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 가지 이상 조건에 맞게 써라 했습니다. 자, 가에 보면은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이 주제니까요. 가를 보면은 하은이가 먼저 통일시대와 관련된 글감의 목록을 떠올려 봤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글감의 목록을 떠올려 본다. 네, 한 가지 이상 쓰라 했으니까 한 가지만 쓰면 됩니다. 그지요? 요거 하나 쓰면 됐지요? 그리고 또 북한 관련 프로그램, 통일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다. 이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신문기사 등을 찾아본다. 네. 자, 이렇게 하은이가 이야기한 거에서 두 가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용을 보면 한경국도 무산에서 자란 허땡땡 씨가 한국에 도착한 지 5년 남한의 땅과 지리는 익숙한데 말과 글은 낯설다. 무엇보다 외래어가 불편하다 해서 룸메이트, 치킨 등의 외래어를 잘 몰라서 단체 대회에서 소화되기 일수이다 했죠. 그래서 1번 남한은 북한 사람이 잘 모르는 외래어를 많이 쓴다. 맞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같은 말이라도 남북에서 쓰이는 뜻이 다르다 해서 여기 보면은 남한은 아저씨를 아재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아가씨를 아재라고 한다 해서 같은 말이라도 남북에서 쓰는 뜻이 다르다. 예,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9개의 자음 21개의 모음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남과 북이 다를 바 없지만 했는데 남한과 북한의 자음과 모음의 수가 다르다 했으니까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외래어의 유입과 한글 파괴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언어 장벽은 물리적 장벽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했으니까 4번 외래어의 유입과 한글 파괴 현상으로 언어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오랜 세월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의 언어는 서로에게 낯선 말이 되어가고 있다 했으니까 5번 서로 다른 체제와 생활상이 반영되어 남북의 언어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도 맞겠죠. 네. 자, 3번 나를 바탕으로 하여 선정한 글쓰기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방금 읽은 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 극복 방안이 되겠죠. 네, 뭐 세대 차이 또 우리말 그 다음에 뭐 북한 이탈 주민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니겠죠. 그 다음 4번 기억에서 미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다시 보시면 기억의 룸메이트 치킨 이거는 남한만이 알고 있는 외래어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디귿의 아재 살이 쪘다 이거는 북한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그럼 미음의 소못은 남한과 북한이 다른 의미로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5번 미음이 되겠죠. 6번 5번 피읍과 같은 고민을 해결할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네, 비읍은 하은이의 고민이 되겠죠. 예상 독자는 중학생이야. 그런데 이들이 주제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자, 중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관심 정도를 물어본다가 답이 되겠죠. 자, 6번. 보기의 글쓰기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할 것은, 네, 제일 먼저 계획하기,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고, 고쳐쓰기 순서죠. 답은 3번 되겠죠. 자, 7번. 글쓰기를 계획하면서 고려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상 독자가 누구냐, 가능한 한 많은 분량을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예, 분량은 적절하게 쓰면 됩니다. 그죠? 8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글을 쓸 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매체로 했습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글을 쓰는데 일기는 정보 전달에 부적절하죠. 일기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정보를 주는 적절한 자료들이 되겠죠. 자, 9번에서 11번. 다음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는 책, 나는 뮤직비디오. 다도 책이고 라는 신문기사가 나왔네요. 자, 9번. 가에서 라와 같은 자료를 수집한 후 글에 활용할 자료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아까 서술형 2번 답이 되겠다, 그지?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냐, 매체의 특성에 적합하냐, 내용이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냐,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졌냐. 네, 이거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졌지만 틀린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정보라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잘 알려졌다고 적절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예상 독자의 요구 관심 지식 수준에 적합하냐 이건 맞겠죠. 10번. 가에서 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 라는 남북의 언어 차이에 관한 자료이다. 맞겠죠. 2번. 가와 연관된 발음 표기 차이를 예로 들어, 예, 가를 보면은 지금 두음 법칙이나 사이시옷에서 남북의 발음이나 표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네, 독자가 이해를 더 쉽게 하겠죠. 아, 남북한에 언어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이거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되겠죠. 자, 나를 바탕으로 북한 이탈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알 수 있다. 네, 나 자료를 보면 동무들과 신나게 축구 시합을 하는데 아무리 자기한테 연락하라 해도 연락을 안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한은 패스라고 영어로 단어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북한 청소년이 겪은 어려움 맞겠죠. 4번. 나는 전문 용어가 쓰여 중학생이란 예상 독자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이다. 틀린 말이죠. 전문 용어 뭐 쓰인 거 없지요. 다음 5번. 남한이 북한보다 외래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자료다 해서 다를 보면 뭐 노크라든지 또 뭐 볼펜, 네, 이런 것들 되겠네요. 네. 다음 11번. 보기를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할 때 라를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자, 보기는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런데 라를 보면은 이런 탁구와 관련되는 언어가 남한은 외래어를 쓰고 북한은 순우리말을 쓰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남북한의 탁구 선수들이 언어를 통일하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 언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겠죠. 네, 그래서 자료로 적절하다, 그지요? 네, 그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한 탁구 선수들의 교류를 예로 들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적절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12번. 보기와 같은 고민을 하는 글쓰기의 단계는, 자, 이 자료가 쓸만한 자료냐, 또 찾은 자료 중에 핵심적인 자료가 뭐냐. 요거는, 예,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는 단계에서 하는 고민이 되겠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개요표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 개요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개요표를 미리 쓰면은 이게 글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 활용하기에 좋고, 글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한번 작성한 뒤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용의 상하 관계를 볼 수가 있고, 이전 단계에서 내용을 관련된 것끼리 묶어 정리할 수 있죠. 14번. 이 개요표를 바탕으로 글을 쓸 때 활용하기에 적절한 글의 구조는, 자, 보면은 주제가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인데, 내용을 보면은 언어에 관해서 인식을 하자, 또 언어 차이가 뭔지 조사해보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문제와 해결의 구조다. 다음 15번. 이 개요표에서 글의 흐름상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봐라 했습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은 3번 되겠지요. 북한 말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현실이다. 네, 이 현실을 토로를 해봤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필요한 내용이니까 빼면 되겠습니다. 16번. 글의 내용을 조직하며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2가지 이상 써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생략할게요. 17번. 다음 중 표현하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 네, 표현하기 단계니까 막상 글을 쓰는 거잖아요. 첫 문장이 잘 안 써진다. 되겠죠. 주제를 잡기가 힘들다는 거는 계획하기 단계겠죠. 자료를 너무 많이 넣었나? 이거는 자료를 선정하고 고르는 단계겠죠.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나? 이거는 조직하기 단계겠죠. 문장을 어떻게 배열해야 되냐? 이것도 조직하기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예상 독자가 중학생일 때 독자를 고려하여 표현하는 방법 적절하지 않은 거 있습니다. 중학생이니까 흥미로운 예시를 활용해야겠죠.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지식 수준을 드러내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바로 틀렸네요. 나머지 맞는 표현이고 19번. 고쳐쓰기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을 고쳤을 때 이 글이 목적에 맞는지 봐야 되고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봐야 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 필요는 없죠. 내가 예상한 독자를 고려하면 되죠. 내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화를 한 편 썼는데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 필요는 없겠죠. 어린이들의 관심만 끌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20번에서 22번. 자, 드디어 이 글을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기억에서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을 보면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크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주면은 독자 이해를 도울 수 있겠죠. 예, 맞고. 니은. 자, 차이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글을 보면 발음리 표기에서 차이가 나고 또 어휘에서도 차이가 나고 표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발음 및 표기, 어휘, 표현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디귿.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다. 네, 이렇게 남북이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되겠어요. 이거를 소 읽고 왜 안 깐 꽂힌다 라고 하면 오히려 좀 어울리지 않죠. 네,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또한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교류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로 문화를 교류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만남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추가하면은 내용이 더 구체화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 언어가 통하면 오해도 사라지고 의사소통도 잘 된다. 이거를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을 갚는다. 언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속담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 21번. A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남북 언어 차이의 예입니다. 남북 언어 차이 예인데 요거는 조금 상식을 동원하는 문제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5번이 틀렸거든요. 왜냐하면 빙수에 해당하는 북한의 언어는 반얼음이에요. 네, 반얼음이고 얼음물 같은 경우에는 그 물에다가 얼음 넣은 거 이거는 남한에서 쓰는 표준어입니다. 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22번. 이 글을 바탕으로 통일시대 국어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써라 해서 이 단어를 활용하여서 예,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여러분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서로의 언어 차이를 인정하고
관심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뭐 관심을 갖자. 네. 또는 뭐 남북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뭐 중요하다. 예.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니까 내용 이해가 좀 더 잘 됩니까?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끝.